틈만 나면 우린 안 맞아. 시간 좀 갖자. 미래가 안 그려져. 헤어지자. 말하는 상대방이 또다시 헤어짐을 말할까봐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맞춰줬는데도 결국은 이별을 통보하네요. 매번 헤어짐을 쉽게 말하는 상대방이었지만 평소에는 붙잡으면 잡혔는데 이번만큼은 평소와 다르게 더 냉정하고 단호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아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니까 예전에 사소했던 잘못까지 꺼내면서 오래전부터 마음 정리를 다 했다고 해요. 이제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상대방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불안했고, 그래서 매번 상대방을 어르고 달래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또 헤어짐을 말하는 상대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모르겠어요. 이제는 이 관계를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허무하고 화가 나서 상대방처럼 저도 단호하게 이별을 인정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쳤는지 이야기하고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상대방과 커플 프사 디데이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진짜 내 마음이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돌아서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정말 끝난 건가?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글쎄 붙잡을 때는 그렇게 냉정하고 단호했던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붙잡을 때는 정 떨어질 것 같다며 모진 말을 다 하던 단호하고 냉정한 상대방이었지만 이별을 인정했더니 의외로 후폭풍이 잘 오는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어짐을 습관처럼 말하던 사람이에요. 헤어짐을 자주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연애 초반에는 쉽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상대방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게 된 그 시점부터 상대방은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많이 좋아하고 의지하니까 이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내가 소중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아파요. 정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자주 화를 내면서 쉽게 시간을 갖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의 대부분은 막상 우리와 헤어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화가 난다고 헤어짐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 봤을 때 누가 봐도 내가 훨씬 아까웠고 상대방이 날 엄청 좋아해서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고민했던 경우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를 가정한다면 내가 훨씬 아깝다 하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관계에서 자격지심이 생기기 쉽고 처음에는 불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헤어짐을 쉽게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대방을 붙잡는 행동으로 사랑을 확신받는 거예요.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이 낮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에서 자존감을 얻고 우리가 단호하게 헤어짐을 인정하고 우리의 빈자리를 느낄 때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놓쳤구나 후회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헤어짐을 인정해버리면 자책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어짐을 말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가 막상 헤어짐을 인정했을 때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내가 오랫동안 잘못해 왔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기회가 없겠지? 이렇게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불안함이 생기는데 막상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하면서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보다 과하게 SNS 활동을 하는 모습도 포함이 돼요. 또는 단호하게 헤어짐을 말하면서도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걱정해주는 말을 하거나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 이런 여지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헤어짐을 말할 때 하는 상반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상대방의 심리는 대체 뭘까요?
상대방도 헤어짐이 역시 힘들어요. 막상 헤어지려다 보면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방어 기제일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을 충분히 느끼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그리움으로 변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사실 그 시간을 충분히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한 시점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시 매달려 버리면 상대방의 자존감은 다시 쑥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 버리면 우리 관계에 또다시 미련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상대방은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우리는 이별 1일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여지 주는 행동을 한다면 평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대처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또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비교를 많이 하고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합니다. 불만이 많은 상대방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모든 게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을 붙잡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상대방조차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을 붙잡는다고 또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본인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기념일이었는데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상대방이 좋아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내 친구는 이런 거 받았던데 비교하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섭섭해하니까 갑자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붙잡았어요. 이렇게 매번 붙잡아 버리다가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헤어짐을 표현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서운한 일이 생기면 연락의 텀이 길어지면서 서운한 티를 내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서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좀 더 강하게 서운한 티를 냅니다.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연락 가능한 다른 수단을 남겨놓고 차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카톡을 차단했다면 전화를 남겨놓거나 전화를 차단하면 인스타 DM을 열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점점 내가 모자른 사람 같고 내 잘못인 것만 같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이번만 상대방을 붙잡으면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상대방 앞에서는 점점 위축되는 우리의 모습에 결국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는 점점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연애를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결국에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본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우리와 헤어지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헤어짐을 말할 때 우리가 막상 단호하게 이별을 빨리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본인 옆에 우리가 있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방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만약 헤어짐을 통보한 상대방이 이런 특징을 가졌다면 우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방식만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헤어지고 나서 정말 진한 사랑을 최선을 다했다면 잠시라도 현재의 상황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상대방에 관한 모든 일들을 객관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연애를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그동안 고집을 부렸었는데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야는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밥도 잘 챙겨 먹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의 추억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치는 상대방에게 계속 높아지게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걸 상대방은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